안녕하세요 회원 여러분. 도병 공무원 구호교수 이진호입니다. 자, 우리 32강은 페이지 91쪽 개화기 작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작품으로는 1910년대 이광수의 무정이 되겠습니다. 이광수의 무정. 자, 우선 갈래를 보게 되면은 두 번째 부분을 보게 되면은 가운데 계몽소설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계몽소설이라는 것은 계몽주의에서 나왔는 영향이 되는데 16세기에서 18세기 유럽에서 발생된 사상이라고 우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 계몽주의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할 것 없이 아주 다양한 분야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 것이 바로 계몽주의가 되겠고, 이 계몽주의는 인간 중심의 바로 합리적인 사고를 긍정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계몽주의가 우리나라로 넘어오게 되면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느냐, 바로 인간의 이성을 바탕으로 어리석음을 깨우치게 되겠습니다. 어리석음을 깨우치는.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구한말 시대에서 일제강점으로 1910년대로 쭉 넘어올 때 구한말이라는 뭐가 되겠습니까? 전통적인, 그러니까 봉건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무지에 있는 사람들, 배우지 못해서 말 그대로 무지가 되겠습니다. 배우지 못해서. 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 성각자, 먼저 깨우친 사람들이 이 배우지 못해서 무지에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계몽주의에 해당하는 이 계몽소설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특히 개화기, 구한말이 되겠습니다. 이때 민중들에게 새로운 지식 또는 새로운 문물 이런 것들을 소개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벌어졌는데, 이광수의 무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계몽소설을 바탕으로 해서 무지에 있는 또는 배우지 못한 민중들을 깨우치기 위한 하나의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주제로 내려가시게 되면은 신교육 자유연애 사상, 요거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을 좀 하나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줄거리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줄거리 내용을 보게 되면 등장인물이 여러 인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형식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있고, 두 번째는 김선영, 세 번째는 박영채, 네 번째는 김병욱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우선 이형식이라는 인물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겁니다.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고민하는 지식인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개화기의 전형적인 인물이 되겠고, 그리고 이 이형식이라는 인물은 민중들을 일깨우는, 조선 사람들을 일깨워야 된다라는 성각자의 입장. 자, 그렇게 계몽의식을 갖추고 있는 인물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김선영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있는데, 김선영은 개화기, 신여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개화기의 신여성. 새로운 가치관을 지니고는 있지만은, 하지만 뚜렷한 계몽의식을 지니고는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박영채라는 여성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박영채는 봉건적인 가치관을 지니고 있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근대적인 가치관을 이제 갖춘 인물로 후에 재탄생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김병욱이라는 인물의 영향을 받게 되겠죠. 이 김병욱이라는 인물은 동경에서 유학한 인물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성적이고 아주 진취적 이런 인물 유형이 되겠습니다. 영채가 자살을 하려고 평양을 가게 되는데, 자살하는 것을 말리게 되죠. 자살을 포기하고 새로운 의식을 갖게 되는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바로 김병욱이 되겠습니다. 김병욱. 자, 여러분들 그 작품에 대한 내용을 우선 간단하게 한번 보시게 되면은, 우선 예제 부분에 92쪽이 되겠습니다. 92쪽에 한 8번째 줄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거기 보면은 옳습니다. 교육으로, 실행으로 이런 것들이 말 그대로 계몽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겠죠. 그리고 저들을 가르쳐야 된다.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저들의 주체는 바로 조선 민중이 되겠습니다. 가르쳐야죠. 인도해야죠. 그러나 그것은 누가 합니까? 형식은 입을 꼭 다문다. 새처녀는 몸에 소름이 끼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몸에 소름이 끼친다라는 것은 조선 민중, 우리 민중의 운명을 책임져야 된다라는 바로 그 책임감,
네, 그런 것을 스스로 자각해서 몸을 떨고 있다 또는 소름이 끼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8줄 정도 내려오게 되면은 옳습니다. 우리가 해야죠. 우리가 공부하러 가는 뜻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나오게 있는데, 자, 요거는 공부를 하면서, 즉 공부를 통해 나라를 부강하자, 네, 교육 입국에 해당하는, 네, 그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밑부분의 기억 부분을 보게 되면 형식은 새로 결심하는 듯이 한번 몸과 고개를 흔들고 세천여도 그와 같이 몸을 흔들다라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민족 계몽에 대해서 형식의 강렬한 의지가 세처녀에게 공감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 93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밑줄 그려져 있는 바로 밑에 두 줄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기는 언제까지 형식과 영체를 같이 사랑하고 싶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민족 계몽의 뜻을 함께하는, 네, 동지애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끝에서 두 번째 줄을 보게 되면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장례 나갈 길이나 서로 말합시다 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자, 이거는 민족 계몽을 위해 각자가 할 일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민족 계몽의 소명을, 말 그대로 민족 계몽의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미래의 일을 계획하고 있는 바로 네 사람이 되겠죠. 자, 그리고 1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1번 문제로 가게 되면은, 네, 여기 문제 조건이 지금 잘못 나와 있습니다. 1번 문제, 다음 글에 시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가장 적절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여기 옳지 않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다음 글의 시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내용이 되는데, 네, 거기 정답, 네, 5번이 되겠습니다. 5번을 보게 되면은 병욱은 주인공의 의지와 행위에 대립하고 있는 반동적인 인물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네, 반동적인 인물 아닙니다. 형식을 중심으로 해서 3명의 여인들은 교육을 통해 우리 민족을 구제할 것을 결의하고 있는 내용이 분명히 맞기 때문에, 네, 적절한 것이 아니라 옳지 않은 것이라고 해서 그렇게 정답은 맞습니다. 5번. 자, 그리고 2번은, 네, 시점이 아니라 다음 글의 기억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시점이 아니라 다음 글의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 기억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족 계몽에 대해서 형식의 이런 강렬한 의지가 세처녀에게 공감되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자, 그 다음에 뒤에 페이지 94쪽, 네, 만세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세전. 자, 만세전을 보게 되면은 우선 갈래상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사실주의 소설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현실에 있는, 네, 현실에서 억압을 받던 아니면 현실이 뭐 긍정적인 그런 거와 상관없이 현실을 아주 있는 그대로 사실주의, 네,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당연히 일제강점이기 때문에 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이 작품에서 지니고 있는 내용도 조금만 보게 되면은 성격에 현실 비판적이 있습니다. 현실 비판적에다가 여러분들 하나 체크해 두도록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밑에는 시간적인 배경과 공간적인 배경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거기 공간적인 배경을 보면은 동경과 서울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동경과 서울이라는 것은 만세전의 여로라는 것은 등장인물의, 네, 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가는 길이 되겠죠. 여로. 자, 그러면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주인공의 여정이 동경에서 출발을 해서 서울을 들렸다가 다시 어디로? 동경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이어지고 있는데, 자, 이런 이야기 구조는 주인공이 현실을 새롭게 인식을 하면서 우리 조선 민중들이 일제강점에서 핍박, 억압받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새로 인식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자아를 각성해가는, 자기 스스로를 뭔가를 이제 이 인식에 대해서 새롭게 깨달아가고 있는, 네, 그런 과정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만세전이 지니고 있는 바로 이 여로형의 구조. 자, 이 여로형의 구조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인물의 자각성이 되겠습니다. 자각성. 자, 말 그대로 새롭게 인식을 한다는 내용이 되는데 요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바로 이 여로형의 구조. 요거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해두도록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밑에 주제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뭐 지식인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식민지 조선의 암담한 현실이 주제가 되는 것이고, 특징을 보게 되면은 3.1운동이 일어나기 직전 조선 현실에 대한, 식민지 현실에 대한 고발과 비판이 나오고 있고, 또는 주인공을 통해 당시 지식인들의 나약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정리하셔도 되겠습니다. 여러형의 구조를 사용하고 있다. 스스로 비하라든지 혐오의 어조를 사용한다라든지, 네,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여로가 나타나고 있는데 주인공의 여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되면은, 우선 첫 번째는 당연히 동경에서 서울로 다시 동경으로 오니까 첫 번째는 당연히 동경에서 출발이 되겠죠. 이 동경에서 출발되는 부분을 보게 되면은 아내가 위독하다라는 전보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아내가 위독하다라는 전보를 받지만 술집 여급과 만나게 되는, 말 그대로 식민지 조선 현실에 대해서 무관심한 자기를 보게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관에서, 네, 배를 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일본인들과 잠깐 대화를 나누게 됐고, 그리고 형사의 불신 검문을, 네, 당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이제 이 등장인물, 이제 주인공이 느끼고 있는 것은 바로 수탈당하고 억압받는 우리 조선인들의 현실을 바로 깨닫게 되는 거죠.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지금 부산을 도착했는데 경찰의 조사도 받고 술집 작부의 넋두리를 들으면서 조선 현실에 대해서, 네, 조선 현실에 대해서 놀라고 있는 등장인물이 바로 세 번째 여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네 번째 여로는 경북 김천이 되겠죠. 김천. 네, 김천을 경유하게 되는데 기차를 타고 올라가면서 이때 김천에 아는 형님과 조우하게 되겠습니다. 만났습니다. 전 근대적 인식에 젖은 조선인의 모습에 분노를 느끼면서 다섯 번째 다시 서울로 가는 기차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조선인들이 얼마나 정말 현실을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가, 조선인의 실상을, 네, 경험을 하게 되겠고, 여섯 번째는 서울을 도착합니다. 아내는 당연히 죽어 있겠죠. 그렇게 세상 변화와 동떨어진 이런 조선 현실에 대해서 주인공은 절망감을 가지게 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여로가 다시 동경으로 재출발이 되는데, 이때 동경으로 재출발에 해당하는 주인공의 심리는, 네, 이런 부정적인 상황으로부터, 답답함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네, 그 주인공의, 네, 의식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95쪽을 보게 되면은 뭐 나라고 해서 지금, 네, 1인칭 지금 주인공 시점이기 때문에 나가 등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네 번째 줄을 보게 되면은 지금 내 주인은 마치 공동묘지가, 네, 우리 조선을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줄에는 약한 나,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질식, 바로 밑에는 구더기의 몸부림이라는 이런 내용들 자체가 전부 다 뭐가 되느냐, 부정적인 우리 조선의, 네, 참담함이라든지 또는 조선의 참담함에 대해서 깨닫고 각성하고 있는 바로 주인공의 절망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거기 니은을 보게 되면은, 네, 숨을 죽어 엎드려 있는 거세된 존재라고 지금을 표현하고 있는데, 니은은 국권을 상실한 바로 우리 민족이 되겠습니다. 우리 민족, 국권 상실한 우리 민족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뒤에 96쪽, 네, 1번 문제부터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1인칭 주인공 시점인데 5번 선지는 전제적 작가 시점이 되겠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고, 자, 기업과 관련돼서는 식민지 국가 국민임을 스스로 밝히면서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괴지심. 자, 니은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민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을. 자, 이번에는 고향 현진건이라는 작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관련을 보면은 뭐 단편 소설, 액자 소설이라고 뭐 간단하게 나타나고 있겠고, 자, 여기 지금 액자 소설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 작품에서 가지고 있는 액자 소설은 당연히 외부 이야기가 있고 내부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부 이야기. 우선 외부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서울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나는 그를 만나게 됩니다. 나는 그를 만나게 되겠고, 그리고 지금 내부 이야기로 들어가게 되면은 일제의 농토를 빼앗겼던 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내부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가 중심이 되느냐라고 하면은 나가 아니라 그가 되겠죠. 그. 자, 그리고 그는 간도로 이주를 했으나 부모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탄광을 거쳐서 고향에 와서 예전에 만났던 여인과 해우를 하게 되겠죠. 자, 그런 내부 이야기는 그의 이야기가 중심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무리, 외부 이야기로 다시 나와서 내가 술을 나누어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런 형식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여기서 우선 등장인물이 크게 나와 그라는 두 명의 등장인물이 나타나고 있겠죠. 그래서 나를 보게 되면은 나는 일단 내부 이야기에서 나오고 있는 그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서술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듣고 조선의 현실을 재인식하면서 처음에는 그에게 공감하지 못했는데 공감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그와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는 지식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공감하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그는 나에게 당연히 뭐가 되느냐? 내부 이야기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연을 이야기하고 있는 인물로서, 자, 그때 당대 우리 민족의 비참한 현실을 어떻게 보면은 일제강점기 때 정말 그 비참한 현실을 아주 집약적으로 드러내주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가의 현실 비판하고자 하는 그런 의식들이 바로 그의 입을 통해서 나온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시점을 보면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거 1인칭 주인공 아닙니다. 1인칭 주인공이 아니라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되겠습니다. 관찰자. 이거 관찰자로 바꿔주십시오. 자, 여기 지금 언급되고 있는 요 세 개 언급되고 있는 것은 정오지, 정오지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거기 줄거리, 밑에 내용들 한번 쭉 한번 확인하시면서 이해와 감상으로 가게 되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줄, 일제강점기 1920년 중반의 조선사회, 특히 일제의 수탈로 황폐해진 농촌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8쪽에 예제 지문으로 잠깐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차 중에서 생긴 일이다. 나는 나와 마주 앉은 그를 매우 흥미롭게 바라보고 있었고, 두루마기 격으로 기모노도 둘렀고 그 안에서 옥양목 저고리를 내어보며 아랫도에는 지금 중국식 바지를 입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동양 삼국 옷을 한 몸에 감은 보람이 있어 일본말도 곧잘 철철 대거니와 중국말에도 그리 서툴지 않은 모양이었다. 밑에 보면은 독고마 때 오이 데스카라고 나오고 있는데, 자, 이거는 어디까지 가십니까? 라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하고 첫 마디를 걸더니만 도쿄가 어떠니 오사카가 어떠니 조선 사람은 고추를 끔찍히 많이 먹는다느니 일본 음식은 너무 싱거워서 처음에는 속이 뉘역거린다는 등 횡설수설 짓거리다가 일본 사람들이 엄지와 검지 손가락으로 짧게 끄는 마디로, 거기 보면은 짧게 끄는 곳곳한 윗수염을 비비며 마지못해 까딱까딱하는 고개와 함께, 자, 요거는 마땅치 않다라는 비언어적인 표현이 되겠죠. 나는 마땅치 않아. 이것을 그러니까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데스카라는 말 한마디로 잘 받아주지 않음에 그는 또 중국인을 붙들고 실랑이를 하고 있습니다. 니상 리얼치 니싱 썸마라고 나오고 있는 부분이 되는데, 요거는 어디까지 가십니까? 그리고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역시 물어보았으나 중국인 또한 그 기름낀 얼굴에 웃음을 띌 뿐이고 대꾸하지 않았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짐승을 놀리는 요술쟁이가
구경꾼을 바라볼 때처럼 훌륭한 재주를 갈취해달라는 웃음이었다라고 해서 요게 2번 문제와 연관이 되는 부분이 되겠죠. 2번 문제. 자, 2번 문제를 보게 되면은 그에 대한 나의 첫인상을 바르게 설명한 부분이 되는데, 외국물이 잔뜩 들어 보기 싫었다라는 바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주적되는 꼴이 어줍지 않아. 바로 밑으로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나는 쌀쌀하게 그의 시선을 피해버렸고 주적되는 꼴이 어줍지 않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의 행동이 못마땅하다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으로서 주적되다는 떠들어대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줍지 않다라는 것은 행동이 분수에 넘치는 데가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좀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한 3줄 정도 내려오겠습니다. 내려오면은 그러므로 넉넉치는 못할 망정 평화로운 농촌으로 남부럽지 않게 지낼 수 있었다. 그러나 역접이 들어가면서 오른쪽 세상이 뒤바뀌자 그 땅은 전부가 동양척식 주식회사, 자, 일본 소유로 들어가고 말았다. 네, 요게 3번의 5번 선지가 되겠죠. 5번 선지. 자, 1번부터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1번 문제 정답은 3번이 되는데, 한 몸에 받고 있다가 아니라 일본도 그렇고 중국 사람도 그렇고 외면받고 있습니다. 2번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이 아니라 2번으로 고치십시오. 2번이 되겠고, 3번 문제는 아까 저희가 정답에 대한 근거를 찾아봤죠. 그렇게 3번 문제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크게 두 개 개화기부터 시작을 해서 크게 두 가지의 작품을 우선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내용, 작품은 크게 지금 3개를 우선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요 일제강점과 관련해서는 내용들 자체가 바로 조선 민중들이 처해져 있는 이런 비참한 현실들, 또는 이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그때 당시 또 어떻습니까? 살아가는 방식들이 각자 달랐죠. 누군가는 열심히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독립운동을 해가면서 사신 분들도 계시고, 누군가는 마음이 변절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친일파를 하면서 내용들이 살아가고 있고, 또는 이도 저도 아니고, 왜 그런가 하면 워낙 먹고 사는 게 힘들다 보니까 나라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현실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대해서 순응하는 삶을 살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현실 순응과 관련해서 내용들이 좀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이 현실에 대해서 뭔가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그냥 그대로 순응하면서 살아가 버리게 되면은 일제강점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현실에 말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글쓴이, 이런 서술자들이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쓴이 서술자가 일제강점을 살아가고 있는데 등장인물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그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강좌에서 염상섭의 3대부터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보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